찾아.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재테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냈나요? 자, 드디어 명절도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확실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before coronavirus, after coronavirus,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BC, AC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경우가 닥쳐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희망도 잃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재 5장에 있는 정권 분석 가운데서 기본적 분석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고, 다음 장 6장에 나오는 기술적 분석은 내재 가치보다는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 그런 차트 등등을 보는 게 우리가 소위 기술적 분석이라면은 우리는 아주 펀더멘탈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을 우리는 영어로는 fundamental analysi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권 분석을 하느냐 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봐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평생 노후 준비로 주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 기한마다 주가가 올라가면 비싸면 팔고 사면 사고 하는 이 과정을 수없이 겪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언제가 비싸고 언제가 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별 정권의 투자와 관련해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으로 좋은 주식의 선택과 매매 시점의 결정에 관한 모든 분석을 우리가 정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인 분석, fundamental analysis,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내재 가치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 기본적 분석의 관점이라면은,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두 가지 방법을 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분석은 거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이 아주 안 좋은 기업이라도 돈으로 계속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그 가격에 맞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 쫙 올라가다 빠질 때는 한꺼번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B2B, 백투페이식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면 좀 머릿속에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즘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 기본적 분석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책에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일반 모형으로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지금 기업의 그 주식의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본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나누면 경제가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이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과
그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업 경쟁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은 경제 전반과 정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도 봐야 되고 통화량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채권 시장하고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700조가 넘는 그 국민연금 예탁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한 60% 정도는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한 20-30% 정도는 대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주식이 되게 화랑이라 생각하면 채권에 투자한 돈이나 대주택 돈을 일부를 빼가 주식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그 돈의 포트폴리오를 줄여서 채권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채권 공부를 하겠지만 채권 공부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서브젝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경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산업이 어떤 성장률이 있느냐,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수익과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항공산업, 여행산업, 이런 산업들은 그리고 교육산업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같이 이 산업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자산 구성, 재무 구조 등 이익 발생 능력 등을 파악해서 일단 경제 분석을 먼저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기업 분석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우리 분석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경제 분석의 중요한 팩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망과 주가를 보는데 자, 경기 전망은 참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소위 경기 저점이었다, 고점이 있다가 보이는 거지 예측을 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의 경기 변동의 순환 주기는 경제활동이 상승, 고점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 과정을 얘기하는데 경기순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보통 뭐 한 3개월 내지 6개월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정시 격언에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한번 보는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 전망 예측 방법으로서는 경기 종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지트 인덱스 CI라는 게 있는데 경기를 잘 반영하는 개별 지표를 선정한 다음 경기와의 시차 정도에 따라서 선행지표 9개, 동행지표 7개, 후행지표 5개를 분류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선행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가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를 보면은 종합 지수의 구성 지표에 선행 구성 지표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인 구직 비율,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 건설 수주액,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 물가 비율, 이런 9가지를 갖고 경기 선행 지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계속 꾸준히 지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개별 주가보다는 이기에 경기 종합 지수라는 거는 전반적인 모든 걸 나타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코스피는 꾸준히 올라가도 그 개별 기업은 그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할 때 경기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개별 종목이 올라간다고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선행지수 9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금융에 관련되는 건 코스피 지수와 장단기 금리차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여러분들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에서 1년에 한 8번씩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열리기 바로 전전날쯤 되면 온갖 증권사 경제연구소에서 막 어떻게 요번 달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대로 횡보할 것인가, 수많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0.5%.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는 뜻이죠. 그죠? 0.5%. 그래서 그거는 우리 3월달에 미국에서 갑자기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과감히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역사상 한꺼번에 0.5%를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가 기준금리였는데 한국은행도 바로 그 다음 주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최근 금리 기준금리를 1%에서 0.5% 그러니까 0.5%만큼이나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볼 때 과연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체감 경기 측정 지수인데, 자, 이거는 BCI라는 표현을 씁니다. BCI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인데, 자, 이거는 주로 우리나라의 전국 경제연합회 전경련에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 지수 내용은 경기 낙관 응답자 수에서 경기 비관 응답자 수를 빼고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고 더하기 100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BCI 지수는 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100 이상이 되면은 경기가 좀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 거고, 100 미만이면은 수축 국면이라고 보고, 100이면은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분석을 보면 또 하나, 금리와 주가, 이게 되게 참 민감합니다.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 따른 가격이 금리이기 때문에,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자금 조달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도 축소가 되고, 그럼 수익성도 악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주가 하락이라는 개념은 개별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 지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자율 하락은 자금 조달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달금리에 대한 비용이 싸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확대할 수 있고, 설비 투자도 확대되고 수익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량과 주가를 보면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우리가 통화량을 보는데, 통화지표는 협의통화 M1과 광의통화 M2, 금융기관 유동성 LF, 광의 유동성 등등이 있습니다. 자, 기업 부분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자금 확보가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잘못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소위 수익성도 증대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자금 확보가 쉬워져서 시설 매입도 하고 정시도 화랑이고 주가 상승. 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뭐 2300, 2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제 2200까지 빠지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을 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경제에서 공부하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유동성 효과는 통화량 증가 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유동성 효과라고 한다면은, 소득 효과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투자 증가, 국민소득도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치 효과는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명목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 이 세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주가에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가와 주가는 경전에 그리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 수준인데, 자, 완만한 물가 수준, 물가 상승은 실물 경기를 상승시키고 기업 수지를 개선해서 주가 상승합니다. 급격한 거는 주가 하락을 가져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비용이 올라가고 구매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업 수지가 악화돼서 주가도 하락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이거는 물가가 사게 되면은 저물가 저금리는 금융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환율 시장은 환율이 인상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달러가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1달러가 1,000원 하던 거를 만약에 2,000원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환율이 내려가 버리면은 소위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주가가 상승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 분석은 우리 지금까지 경제 분석을 공부했고, 산업 구조 변화 분석입니다.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파악함으로써 미래 비전 전망 분석을 하는 것인데, 개별 산업 분석은 다양한 분석 기업을 통해서 관심 있는 특정 산업을 직접 분석하는 겁니다. 자, 시장 규모와 산업 정책 분석은 시장 규모 분석입니다. 산업의 시장 규모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 및 변화 추이를 측정을 해야 되고, 산업 정책 분석은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고, 산업 구조 정책은 산업과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산업 조직 정책은 산업 조직 시장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품 수명 주기를 보면은 산업의 수익성이나 산업 전망, 주력 제품의 수명 주기상 단계에 따른 다른 이런 등을 보는 겁니다. 항상 수명 주기는 개발 단계에서 도입 단계 올라가서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발 단계에는 신제품을 연구하는 단계로 제품의 성공 여부가 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소개되어 중박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때는 고정비 부담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장 단계는 유통 경로 확대 및 시장 규모 증대, 그 다음에 수요 급증 및 이윤 증가를 나타냅니다. 성숙 단계 되면은 시장의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경쟁이 아주 심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쇠퇴 단계는 매출의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의 경쟁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구조 경쟁 요인으로서는 기업체 간 경쟁 강도가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도 봐야 되고, 대체 가능성도 봐야 되고, 구매자 교섭력도 봐야 되고, 공급자 교섭력 등의 다섯 가지 이 작용에 의해서 이윤과 리스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공급자들의 교섭 능력이 뛰어나면은 훨씬 우리가 공급자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했을 때 그 산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업체 간의 경쟁 강도를 보면은 산업 내 경쟁 기업의 수, 가격 경쟁 및 제품 차별화 정도, 철수 장벽의 높이 등등을 봐야 되고, 진입 장벽은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성, 진입을 위한 자본 요소, 제품 생산 비용, 정부 규제 등도 봐야 되는 겁니다. 대체 가능성은 제품의 가격 상한성 결정 역할 및 이윤 잠재력을 제한하기도 하는 겁니다. 구매자의 교섭력은 가격이나 품질 향상 등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경쟁이 심화된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 가격을 내려달라, 이 품질을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교섭력은 대체품이 좋지 않거나 교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는 만약에 월말에 정상적으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는 기업의 경영자는 저는 무조건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들, 우리 수강생들 졸업해서 기업체가 없으면 취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업의 우리 대표이사를 우리 흔히들 사장님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 사자를 한자로 쓰면은 회사 사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교수님은 그렇게 해도 보고 달리도 봅니다. 그 사자는 죽을 사자. 사장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업을 보는 관점, 이거를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기업의 질적인 특성을 분석하는데 제품 구성과 시장 지위도 봐야 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는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에 대한 제품의 위치 분석 및 전개 방향 예측인데, 자,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하면 마켓 쉐어입니다. 마켓 쉐어. 마켓 쉐어가 전체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30%다, 50%다, 70%다. 일단 50%가 넘으면은 거의 독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위에는 다른 제품이 전혀 없으면은 완전한 독점의 지위를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봐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기껏 한 5%밖에 안 되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 우위 분석은 경험, 곡선 분석, 생산 경험, 차별화 분석, 집중화 분석 등등을 통해서 경쟁이 우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에서는 SWOT 분석을 해야 됩니다. SWOT이라는 건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게 SWOT 분석입니다. SWOT 분석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경영학 다른 분야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SWOT 분석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BSC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데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영 자원도 봐야 되고 연구 개발 능력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그런 모든 것을 봐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려면 참 되게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분석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기업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에서는 소위 업종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이 사람은 반도체 담당 업종이다, 이 사람은 은행이다, 이 사람은 제약이다, 이 사람은 화장품 업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섹터에 대해서는
자, 화장품 업종 같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1등 기업이 LG생활건강이고 2등이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종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이 좀 쉬운 게 반도체 하는 사람 보고 화장품 알아가면 결코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교시 끝내는 이 정도 끝내고 2교시 수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